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최근에 투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웬만하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도를 높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계속 엔비디아가 주가를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S&P 500이 이제 2024년 이제 연초부터 5달 동안 11%가 올랐는데 그 11% 오른 거에 기여를 한 게 다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전체 상승의 30% 이상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S&P 500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중에 한 3분의 1은 엔비디아가 받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지수를 리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반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은 지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은 지수도 하락 추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S&P 500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30% 정도인데 나스닥에 영향을 미치는 건 60에서 70% 정도 돼요. 즉 나스닥 쪽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스닥 뭐 선물 매매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나스닥 지수 ETF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있죠. 특히 기술주 매매하시는 분들 나스닥 빠지면 어차피 다 빠지잖아요. 개별 종목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주식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엔비디아다. 근데 나스닥 떨어지고 S&P 500 떨어지면 다 떨어지거든요. 한국 주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꺾이면은 난리 난다. 다른 종목들은 별로 S&P 500의 어떤 지수에 기여하는 게 적습니다, 사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액면 분할 앞두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 액면 분할 앞두고 지금 무슨 이슈가 나왔냐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내년 3월까지 1조 원 규모 엔비디아 주식 매각, 60만 주 정도 매각할 거다. 전체 보유 주식 중에 큰 비중은 아니지만 3월 말까지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를 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 CEO만 매도를 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엔비디아 주주잖아요. 주주면서 경영진이면 주식을 안 파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확실하다 싶으면 주식을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자 매수가 들어가는 주식들은 보통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 주식에서는. 근데 지금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뿐만 아니라 지금 부사장 그리고 CFO 그리고 부사장 또 한 명 더 이렇게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임원들이 내년까지 계속 주식을 팔아치우겠다 이렇게 그냥 뭐 매각할 예정이라고 지금 아예 딱 이제 공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자들이 지금 다 팔고 있는 주식을 지금 막 우리 또 개미들은 열심히 사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가? 즉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경영권이나 아니면 내지는 자신들의 그 어떤 주주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흔들려가면서까지 지금 주식을 매도치는 거는 그만큼 주식이 내부자들이 봤을 때도 고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슬슬 얼마 안 가서 매출이 꺾일 거라거나 뭐 약간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매매할 때 이 부분도 한번 좀 이제 리스크적인 관점이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이제 외국의 한 애널리스트가 재미로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어떤 여성분의 속옷에다가 지금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엔비디아 버블이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연출이 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엔비디아의 거품이 꼈다라는 걸 의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말도 많고 뭐 지금 되게 화제인 엔비디아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액면 분할 앞두고 공매도 급증. 엔비디아 액면 분할 되면은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은 주가 상승. 이게 거의 약간 공식 같은 느낌이에요. 미국 주식은 보통 1년 동안 12% 정도가 오른대요. 근데 액면 분할한 주식들은 1년에 한 25% 정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2배 정도 더 오른다는 거죠. 액면 분할한 주식들이. 그래서 약간 액면 분할은 약간 호재성 느낌, 약간 뭔가 하나의 어떤 주가 상승을 위한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곤 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액면 분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액면 분할인데 지금 액면 분할을 앞두고서 지금 공매도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관들이 엔비디아 딱 액면 분할 딱 하는 순간 주가가 많이 빠질 거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애플하고 테슬라를 제치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공매도 잔고가 현재 1위래요. 즉 기관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액면 분할 앞두고서 뭔가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리스크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한번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차트 계속 이제 쭉쭉쭉쭉 상승해주는 모습인데 일단 파동에 한 70%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이거 지난 파동이 한 70% 정도는 온 것 같고 한 30% 정도의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거나 뭐 이런 식인데 액면 분할 이후의 주가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빼고는 다른 종목들은 정말 주목할 게 많이 없다. 개별 종목들보다는 엔비디아 차라리 매매하는 게 낫다. 단기적으로 매매할 거면. 그래서 계속 엔비디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버블의 마지막 도미노입니다. 즉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 추세 꺾이지 않으면은 모든 종목들 다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버블이 언제 터지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빠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파티가 끝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의 모든 임원들, 많은 임원들이 지금 이제 주식을 처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들이 막 지금 대놓고 주식 팔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뭔가 그냥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슈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장기 투자할 때 좀 의사결정할 때 판단을 해보시고,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이슈를 좀 이제 이런 이슈가 있구나, 이런 거 감안하시면서 차트 매매하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버블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랑 애플, 이 미국에 있는 세 개의 주식이 중국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보다 더 크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 세 개의 회사가 중국 전체 기업들의 시총보다 규모가 더 크대요. 이게 과연 이제 주가가 합리적인 거냐? 중국이 너무 많이 빠졌거나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되는 것 같고, 내지는 두 개 다일 수도 있죠. 중국이 저평가됐고 미국이 고평가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뭔가 자금이 계속 상대적인 효과가,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생기지 않나 싶어요. 이쪽에 돈이 몰리는 데는 계속 몰리고 돈이 안 몰리는 데는 계속 떨어지고, 약간 이런 이제 형국을 띠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엔비디아 내지는 반도체 주식 이런 쪽만 이제 공략을 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한 뭐 2년 3년 이렇게 이상의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평가된 쪽에 주목하시면서 기왕이면 현금 보유량을 늘려가시는 것을 제가 이제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 좀 리스크 관리하실 때 좀 중요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금 나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전반적인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나스닥이 어제 기준으로 장대 양봉 딱 그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즉 상승 아직 안 끝났다, 시동 한 번 더 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고점 다 뚫고 신고점 기록하면서 막 이제 올라가줬죠. 네, 수요일 기준으로 장대 양봉 딱 찍었을 때, 이때 저는 느꼈던 게 이거 시장 좀 더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가려고 더 시동을 거는데, 엔비디아의 주가 방향성이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약세긴 한데, 다우지수나 뭐 코스피처럼 약간 약세 보이는 애들 빼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좀 강세인 좀 이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서 체크하셔야 될 지표들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일단 그 이제 NFIB 중소기업 이제 채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세 달간 앞으로 세 달간 지원들을 채용할 의향이 있나요? 요런 이제 의사를 묻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랑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랑 그냥 같이 갑니다. 이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실업률도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한마디로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직원들 채용 안 할 거다, 앞으로 이제 채용을 줄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이 골자인 지표입니다. 근데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대기업이 채용을 많이 늘려야지 이제 고용이나 이런 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전 세계 일단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99%는 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에요. 99.9%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즉 채용에 실제로 영향을 의미 있게 미치는 애들도 사실 중소기업이란 말이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채용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업률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직원 채용 안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률도 동반해서, 과거에는 둘 다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근데 이 실업률 지표를 지금 뒤집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이 사장님들의 채용을 점점 줄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업률도 다시 악화될 거다,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 자료라서 지금 고용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이제 언급해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금리 인하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버리게 되면 주식시장이 크게 붕괴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 유럽에서는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즉 유럽 쪽 경제가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안 낮추면 안 될 정도로 지금 경제가 악화돼 가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유럽 EU 은행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경제가 워낙 강하니까 괜찮은데 유럽도 이제 금리 인하하는 추세로 이제 바꿨고 중국은 애초에 경제가 박살날 것 같으니까 금리 낮추고 있고.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미국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중국은 주가가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왜 그러냐? 중국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낮추게 되고 금리를 낮추게 되는데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금리 낮추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럽도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고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인하의 사이클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쯤 되면 그때 돼서 대응하려고 하면 좀 이미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부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해석하기 나름인 좀 자료인데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자료라서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 국제 화폐 보유량 비중이에요. 그래서 뭐 금, 달러, 뭐 엔화, 뭐 이제 뭐 유로화 뭐 이런 다양한 국가별로 이제 화폐들의 어떤 그 전 세계의 어떤 화폐 보유량, 전 세계 이제 화폐 비중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제 2023년 들어서 지금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달러가 전 세계 국제 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있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최대치예요. 지금 중국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열심히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중국 중앙은행뿐 아니라 중국인들도 지금 금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금에 대한 수요가 엄청 높아지면서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시장에 변화하는 물결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러분들 제가 대박인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올 정도의 어떤 그런 사이즈에 이거 배가 아플 수도 없어요. 너무 대박인 소식이라 이건 배가 아플 수도 없는데 이 루어링 키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저씨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 한창 핫할 때 밈 주식을 유행시킨 장본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최근에 게임스탑에 2천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게 얼마가 되냐면 며칠도 안 돼서 1조 원이 돼버렸어요. 지금 목요일 기준으로 게임스탑 주식이 45달러 수준에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로 급등을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67.5달러까지 시간외로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아저씨가 갖고 있는 그 게임스탑 주식의 가치가 지금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밈 주식이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세가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최대 104%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67.5달러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다? 지금 거의 200% 가까이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유행이 시작됐다라는 건 명확한 것 같고 게임스탑 주식을 그럼 게임스탑 주식이 왜 올라갔냐? 이 아저씨가 사면서 자꾸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런 역할을 일론 머스크가 담당을 했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갖고 하도 떠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인기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역할을 지금 저 아저씨가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 추세 요 추세선만 안 깨지면은 요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상승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옛날에도 게임스탑 주식이 어땠냐면은 약간 51선 타고서 이렇게 오르는 효과가 있었어요. 51선 찍고 올라가고 약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요번에도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51선 찍고 반등했는데 반등하고 또 떨어지고 51선 찍고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놓여져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약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라고 말씀드렸던 편입 종목 중에 10개 중에 한 9개는 급등 아니면 본절로 이렇게 좀 이제 크게 시세를 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좋은 기회들 있을 때마다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